안녕하세요. 인생사연 극장TV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보낸 부부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도 기쁜 순간도 모두 함께했던 두 사람. 그런데 은퇴와 함께 찾아온 현실은 생각보다 잔혹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초 25살의 박민수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정희, 23세 단아한 여성이었죠.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당시 민수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었죠. 정희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주변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1982년 봄, 벚꽃이 만발한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죠. 하객도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투룸 전세집이었습니다. 가구도 별로 없는 검소한 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결혼 초기 두 사람은 정말 화목했습니다. 민수는 새벽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왔지만 집에 오면 항상 정희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정희도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에 전념했습니다. 저녁이면 둘이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어요.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결혼 2년 차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죠. 민수는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를 보며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느꼈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기저귀값, 분유값, 병원비까지 모든 것이 돈이었습니다. 민수는 더 열심히 일했지만 월급은 늘 부족했죠. 정희는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보며 지쳐갔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고 때로는 우울감에 빠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힘든 시간도 서로를 위로하며 버텨냈습니다.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고 했어요. 3년 후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가족이 늘어날 때마다 기쁨도 2배가 되었지만 경제적 부담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민수는 승진을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죠.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도 중요한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정희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버거웠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집안일과 육아를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까지 빨래와 청소를 하는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두 사람은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습니다. 10여 년간 모은 돈으로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샀죠. 비록 구형 아파트였지만 드디어 우리 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사하는 날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지만 대출금 때문에 경제적 압박은 더욱 커졌습니다. 민수는 부업까지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지인의 사업을 도우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정희는 아이들 교육비 마련을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죠. 동네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일에 적응해 갔어요.
두 사람 모두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대화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는 급하게 인사만 하고 나갔다가 밤에는 피곤해서 말수가 줄어들었죠. 주말에도 각자 해야 할 일들로 바빠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교육비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준비물비까지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민수는 더 나은 직장을 찾아 이직도 고려해봤지만 나이가 들수록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신 현재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는 길을 택했죠. 정희는 파트타임 일을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서 손이 덜 가게 되자 더 많은 수입을 위해 결단을 내린 거예요. 하지만 집안일과 일을 병행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저녁 준비에 빨래, 청소까지 해야 했거든요. 아이들은 부모가 바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대화는 주로 성적이나 진로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시간적 여유도 없었거든요. 고등학교에 올라간 아이들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입시 준비로 학원을 늘리게 되었고 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가 되어 책임도 늘어났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커졌습니다. 부하 직원들과 상사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는 날이 많아졌죠. 정희는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건강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끔 어깨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파도 참고 넘어갔어요.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웠거든요. 그런 날이 몇 년째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실용적인 것들로만 채워졌어요. 아이들 성적, 학원비, 생활비, 집안 수리비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만 이야기하게 되었죠. 언제부터인가 서로의 감정이나 속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등록금이라는 또 다른 부담이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민수와 정희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이들을 지원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아이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더욱 줄어들었어요. 과제며 동아리 활동이며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죠. 집에는 민수와 정희 둘만 남게 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만의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지자 서로가 어색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하네요. 저녁을 먹을 때도 TV를 켜놓고 말없이 식사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민수는 회사 일에만 더욱 집중했습니다.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정희와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 몰랐고 그냥 침묵하는 게 편했어요. 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들 중심의 삶을 살아오면서 남편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정희는 전혀 몰랐어요. 정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온 두 사람에게 개인적인 취향이나 관심사는 사치였거든요. 그러던 중 큰아이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 온 가족이 기뻐했죠. 드디어 교육비 부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곧이어 작은 아이의 취업 준비가 시작되었고 다시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쉰을 넘기면서
회사에서의 입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들이 빠르게 승진하는 모습을 보며 조바심이 났어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성과는 예전만 못하다는 상사의 지적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스트레스 때문에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죠. 정희는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한 기분이 자주 찾아왔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냥 혼자 참고 견뎌내는 게 나았어요. 둘째 아이도 무사히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식들 뒷바라지는 끝이 난 셈이었어요. 민수와 정희는 이제야 좀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주말에도 아이들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아지면서 두 사람만의 시간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해요. 취미도 없고 공통 관심사도 없었거든요. 민수는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을 권하는 분위기였고 본인도 오랫동안의 직장 생활에 지쳐있던 상태였어요. 하지만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일만 해온 사람이 갑자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거죠. 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여 년간 파트타임으로 일해왔지만 그것도 아이들 교육비를 위한 것이었을 뿐 자신만의 커리어나 꿈은 없었어요. 이제 50 중반이 된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아직 정년까지 몇 년이 남았는데 벌써 퇴출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도 정희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가장으로서의 체면이 구겨진다고 느꼈거든요. 며칠 뒤 민수는 결국 명예퇴직을 수락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받으면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민수와 정희 사이의 갈등도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서로의 생활 패턴이 부딪히게 된 거예요. 민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 하네요. 정희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늦잠을 자는 모습이 답답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희가 민수에게 운동이라도 하러 나가보라고 권했죠. 하지만 민수는 귀찮다며 거부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민수의 모습이 정희에게는 한심해 보였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서서히 불만이 쌓여갔어요. 정희는 남편이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했고 민수는 아내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정희가 민수에게 설거지라도 도와달라고 했는데 민수가 나중에 하겠다고 미뤘던 거예요.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정희가 말했어요.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나는 계속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는데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민수도 화가 났습니다. 40년 가까이 가족을 위해 일해온 자신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억울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최근 들어 이런 작은 갈등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서로에게 실망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민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도 해보고 인터넷으로 구인 정보도 찾아봤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어요. 정희는 남편이 구직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력하는 모습이 다행스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걱정도 들었어요. 무엇보다 경제적인 불안감이 컸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민수는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간혹 면접 기회를 잡아도 젊은 지원자들에게 밀려서 떨어지기 일쑤였어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면서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민수는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거나 잠을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희가 뭘 해보라고 권해도 짜증만 냈죠. 정희는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만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물론 취업이 쉽지 않다는 걸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말을 하면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조심하게 되었거든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하며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중 정희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거예요. 20여 년간 단순한 업무만 해오던 정희에게는 도전적인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잘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업무를 배우고 성과를 내면서 정희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동료들의 인정도 받고 상사로부터 칭찬도 들었죠. 이런 경험이 정희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주었어요. 집에서만 남편 뒷바라지하던 자신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반면 민수는 여전히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에서 성과를 내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상대적으로 더 초라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가장으로서의 자존심도 상했고요. 어느 날 저녁 정희가 회식이 있다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밝은 표정이 가득했어요.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게 분명했죠. 민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집에서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거든요. 정희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퇴근 후에도 가끔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집에서는 대화 상대가 없었는데 직장에서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민수는 이런 아내의 변화가 불편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만 있던 아내가 이제는 바깥 활동을 늘리고 있었거든요. 자신은 갈 곳도 없는데 아내만 사회생활을 즐기는 것 같아 보였어요. 두 사람 사이의 온도차는 점점 벌어져 갔습니다. 정희는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통해 활력을 찾아가고 있었고 민수는 반대로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답답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정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는 정희에게 물었어요. 혹시 결혼 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냐고. 정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으니 자신도 모르겠더라고 하네요.
그동안 행복한지 불행한지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이 살아왔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적어도 남편 앞에서는 진심으로 웃은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어도 편안함보다는 어색함을 더 많이 느꼈어요.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공통 화제도 없었죠. 마치 남남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드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민수가 코를 골아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게 더 편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대화가 없으니 더 외로움만 느껴졌거든요. 어느 토요일 아침 정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남편과는 대화도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하나? 50 중반의 나이에 남은 인생이 20여 년은 더 있는데 이대로 지내는 게 맞나 싶었어요. 민수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정작 가족과의 관계는 이렇게 소원해져 버렸어요. 아이들과도 연락이 뜸해졌고 아내와는 말이 통하지 않았죠. 자신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민수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취미 활동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정희가 강요해서 마지못해 나간 것이었는데 막상 가보니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만난 몇 명과 친해지면서 민수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바둑도 두고 등산도 가고 가끔 술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 중에는 이혼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고 별거 중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수는 자신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년의 많은 부부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더라고 하네요. 어떤 사람은 이혼 후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정희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점을 얻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혼한 동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 동료는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불행하게 살 필요가 있냐고, 행복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그 말이 정희의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그동안 의무감으로만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드디어 터져나올 일이 터졌습니다. 정희가 늦게 들어왔는데 민수가 저녁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정희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또 밥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민수에게 물었어요. 집에 있으면서 저녁 준비 하나 못하냐고. 민수는 반발했습니다. 자신도 바깥 활동을 하고 온 거라고 왜 집안일은 무조건 아내 몫이어야 하냐고 말이죠.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격하게 다퉜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들이 모두 터져나왔어요. 정희는 남편이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만 모든 걸 떠맡긴다고 했고 민수는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다툼 끝에 정희가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두 사람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두 사람 모두 이미 너무 멀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용기를 내어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민수는 거부했어요.
남들에게 집안 사정을 털어놓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정희 혼자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정희에게 물었어요. 결혼 생활에서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말이죠. 정희는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상담을 받으면서 정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니 대부분 혼자 있을 때나 직장 동료들과 함께할 때였어요. 남편과 함께한 시간 중에서 행복했던 기억은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담사는 정희에게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변화해 보라고. 그리고 정말로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한편 민수는 복지관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가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했거든요.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중 한 친구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자신을 위해 살 때라고.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충분히 희생했으니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그 말이 민수에게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줬어요. 집에서는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어색했어요. 각자 다른 시간에 밥을 먹거나 같이 먹더라도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부모님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금방 눈치챘죠. 아이가 물었어요. 부모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지만 민수와 정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돌아간 후 두 사람은 더욱 침묵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조차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이 한심하다고 느꼈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정희는 상담을 계속 받으면서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면서까지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수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의 조언을 들으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로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지 않았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라도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정희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가정에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은퇴 후 무기력하게 지낸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정희도 자신이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행복을 찾기 위한 선택이라는 데 합의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이인 만큼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이들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크게 놀랐지만 부모님의 진심 어린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큰아이가 말했어요. 그동안 집에 올 때마다 부모님 사이의 분위기가 어색하다는 걸 느꼈다고. 오히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작은 아이도 부모님이 각자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이라 법적인 문제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재산도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고 아파트는 팔아서 각자 작은 집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길에 두 사람은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후련한 감정이 더 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고 해요. 정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비좁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게 좋았어요. 집 꾸미는 재미도 새롭게 느꼈죠. 그동안 남편 취향을 고려해서 집을 꾸몄는데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민수도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관리하기도 쉬웠고 복지관 친구들이 자주 놀러와서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운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나자 두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직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요가 강습을 받기 시작했어요. 체력도 좋아지고 마음의 평안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거나 문화활동을 즐겼죠.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민수도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사진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좋은 곳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저녁에는 찍은 사진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또한 민수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거웠어요.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일상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자 사는 삶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결혼 생활 때보다 더 생기가 넘쳐 보였어요. 각자의 페이스대로 살 수 있게 되니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님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전에는 집에 가는 게 무거웠는데 이제는 각각 부모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더 밝아지고 활발해진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난 후 우연히 민수와 정희가 마주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만난 거예요. 서로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의외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가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표정도 밝아졌고 활력도 넘쳐 보였습니다. 각자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놓였다고 해요. 헤어지면서 정희가 말했습니다. 이혼을 결정한 게 정말 잘한 일 같다고, 서로 더 행복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민수도 동의했어요.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정희는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늘어났어요. 혹시 재혼할 생각은 없냐는 주변의 질문에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굳이 다시 결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민수는 사진 실력이 늘어서 작은 전시회도 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작품을 인정받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무엇보다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게 최고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도 의미 있었고 이혼도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다른 단계에서 서로 다른 행복을 찾은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황혼기 부부들에게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때로는 헤어짐이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물론 모든 부부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와 정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찾아간 두 사람.
이들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간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성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한 대화와 고민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